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HP 아루바 코리아에서 카테고리 매니저 제품 쪽을 관리하고 있는 박정무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제조 환경에서 IoT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어, 이제 IoT 사물 인터넷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이제 여러 가지 환경에서도 다 많이 사용을 하시고 고민을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환경에서 그럼 과연 어떻게 이 IoT 단말들을 연결을 할 것이고 그 단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보안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갖고 제가 아루바가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제시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각 산업군별로 이제 IoT에 대한 니즈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각 산업군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조금씩 다른데요. 제조 환경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옵티마이징, 이 운영에 대한 최적화에 대해서 가장 니즈가 높은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리테일 같은 경우는 커스터머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거고요. 그다음 파이낸스나 뭐 정부 쪽 그런 쪽 금융이나 정부 금융 쪽은 이런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위해서 IoT 단말, IoT에 대한 부분들의 니즈가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 환경에서 IoT가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도 굉장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2025년까지 IoT로 인한 전체적인 경제 효과가 1.2 트릴리온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우리말로 하면 1조 2천억 달러 정도의 경제 효과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보여드린 그래프처럼 가장 탑으로 반영되는 니즈들은 이런 운영 최적화라든가 아니면은 메인터넌스에 대한 예측 그리고 인벤토리에 대한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걸 니즈로 해서 IoT 단말들을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IoT 단말들의 도입에 있어서 가장 큰 챌린지들이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큰 챌린지는 보안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IoT 단말에 대해서 도입을 검토할 때 가장 큰 문제는 그 IoT 단말에 있는 취약점으로 인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인프라 환경에 보안이 뚫릴까봐에 대한 부분들이 걱정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IoT 단말의 가장 큰 것들은 위치 기반 서비스들, 우리가 지금 공장 내 제조 환경 내에서 필요한 그런 위치 기반 서비스들을 좀 안정적으로 어떻게 보급 제공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도 챌린지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실내에서의 위치 기반 서비스, 실외라면은 GPS를 통해서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지만 실내는 이제 GPS의 신호가 받지 않기 때문에 뭐 어떻게 위치 기반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할 것인가라는 것들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존 레거시 환경에 있는 것들과 어떻게 그러면 융합해서 같이 잘 데이터를 주고받을 것인가라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IoT 단말들은 단순히 뭐 와이파이 신호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더넷 신호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블루투스로도 통신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직비를 이용해서 IoT 단말들이 데이터를 주고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연결 방식, 다양한 데이터 통신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다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것인가라는 챌린지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루바는 5가지 키워드로 IoT 플랫폼에 대해서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커넥트, 프로텍트, 로케이트, 컴퓨트, 매니지라는 5가지 키워드를 제공할 거고요. 이 5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가 IoT, 아루바가 제공하는 IoT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이시는 IoT 엔드포인트 단말들이 연결되는 하드웨어 물리적인 장치들이 있게 되고요. 그 물리적인 장치들은 스위치가 될 수도 있고요. 액세스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식을 지원하는 커넥티비티, 하드웨어 장비들과 함께 그 위에 소프트웨어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SD-WAN 솔루션들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로케이션 관련된 서비스, 그다음에 보안, 그다음에 엣지에 대한 관리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이런 솔루션들, 소프트웨어 솔루션들은 온프라미스로 관리를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클라우드 기반으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앞서 지금 5가지 키워드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중 첫 번째 커넥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넥트 연결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단말을 IoT 단말들을 어떻게 내 공장 제조 환경 인프라에 연결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고민했을 땐 다양한 방식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스위치 유선으로 연결할 수도 있고요, 무선으로 연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연결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저희가 AP를 좀 먼저 무선으로 연결하는 방식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액세스 포인트 AP라고 하면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그런 하나의 단말로 보시죠. 그래서 디바이스로 보시고 그러면 우리가 그냥 와이파이 서비스만 제공을 했다면 아루바의 AP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의 IoT 플랫폼으로서의 액세스 포인트가 되겠고요. 당연히 와이파이 서비스 제공합니다. 그래서 11AX 와이파이 6를 제공하는 와이파이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직비와 그다음에 블루투스 칩셋이 AP 내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비로 통신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센서들, 그리고 뭐 우리가 요즘에 출입 통제, 호텔 방에 들어갈 때 호텔 도어락 같은 경우들이 직비 통신으로 핸드폰으로 열리거나 이런 것들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이 직비로 통신하는 이 액세스 포인트를 통해서 연결이 가능하고요. 블루투스 역시도 뭐 위치 기반, BLE 위치 기반으로 해가지고 하는 센서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보안 센서들 아니면은 공기에 대한 센서, 난방 센서 이런 부분들조차도 블루투스로 통신한다면은 굳이 다른 블루투스 스캐너, 직비 스캐너, 동그리를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 아루바 AP로 이 부분들을 모두 다 지원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P에는 추가적으로 또 USB 포트를 제공하기 때문에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커스터마이징된 인터페이스들을 꽂아서 통신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IoT 단말들을 내가 레거시 환경에서 기존의 내 제조 환경에서 가지고 있다면 그냥 아루바 AP 하나로 이런 여러 가지 통신 방식들을 지원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위험한 지역들, 굉장히 뭐 폭발이라든가 아니면 스파크, 조그마한 스파크로도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도 이제는 무선에 대한 니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스파크라는 부분들 때문에 쉽게 와이파이 AP를 도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루바 AP는 이제 방폭 전문 업체와 계속적으로 코업을 하게 되면서 방폭에 대한 부분들을 인증을 다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폭발이라든가 이런 가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AP를 방폭 장비와 함께 같이 설치하셔서 무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실외 아웃도어형 AP도 같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 환경에서도 무선에 대한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그러면 저희도 아웃도어 AP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또 사용하실 수 있는, 그래서 제조 환경 내에서 굳이 오피스 환경과 아니면 실내만 이런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외까지도 이런 무선에 대한 커버리지를 넓혀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AP를 하나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우리가 빌딩이 여러 가지 빌딩들이 있을 때 그 빌딩들 사이에 네트워크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유선 케이블을 깔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죠. 근데 제조 환경 같은 경우, 특히 공장 특수한 환경에서는 이 바닥에 선로에다가 케이블을 설치할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포인트 투 포인트 AP라고 해서 빌딩과 빌딩 사이에 AP를 달아놓고 그 둘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802.11AD라는 60GHz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고 있고요. 최대 400m 정도 거리에서 이 두 AP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딩 A에 있는 업링크를 통해서 빌딩 B까지 굳이 유선 없이 무선으로 두 빌딩 간의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게 됩니다. 최대 3.37GBps에 대한 대역폭까지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바람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뭔가 신호가 안 맞았을 때 전문가 엔지니어가 올라가서 다시 틸트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틸트 조정을 해가지고 이 주파수 대역을 계속 맞춰주는, 채널을 맞춰주고 있는 그런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D-WAN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SD-WAN에 대한 환경들은 굉장히 니즈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벤더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SD-WAN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그냥 우리가 본사와 지점 간에 연결되는 그냥 WAN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제조 환경에서도 이런 기존의 IT 오피스 환경과 오피스와 그다음에 공장과 그다음에 창고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러면은 연결할 것이냐, 전용선을 깔아서 MPLS 방식으로 연결할 것이냐, 아니면 인터넷 라인에 VPN을 태울 것이냐, 여러 가지 방식들이 고민되어 있을 텐데요. 저희 아루바 SD-WAN은 기존에 물리적으로 연결되는 방식이 MPLS든 인터넷 라인이든 LTE라는 셀룰러 통신 방식이든 상관없이 이 부분들을 모두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 SD-WAN 컨트롤러 통해서 이 WAN에 대한 영역뿐만 아니라 그 공장 내에 있는 LAN 영역까지도 모두 다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SD-WAN 솔루션은 그 SD-WAN과 LAN을 합쳐서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 SD 브랜치라고도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밑에 보시는 이 성능들은 저희
SD-WAN 컨트롤러의 스펙들이고요. 그래서 최대 8GBps에 대한 성능을 스루풋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는 이제 UTM 장비로서 방화벽 기능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무선에 대한 컨트롤러 기능들 그리고 IPS 기능들 이런 부분들까지 다 보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브랜치 환경에서 여러 가지 솔루션들 웹 방화벽과 라우터와 VPN 솔루션 방화벽들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도입할 것이 아니라 저희 아루바 SD-WAN 컨트롤러 하나로 이 모든 것들을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사에 저희 아루바 클리어패스라든가 인트로스펙트 같은 보안 솔루션이 있다면 그것들을 통합적으로 또 관리를 받으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SD-WAN의 또 하나의 큰 장점은 다이나믹 패스 스티어링이라는 저희 기술인데요. 우리가 어플리케이션마다 필요한 그런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한 SLA 값들이 있을 겁니다. 뭐 패킷 로스는 얼마 미만이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속도는 얼마가 남아야 될 거고, 그 다음 레이턴시는 얼마나 돼야 되고, 지터 값은 얼마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있을 건데요. 특히 음성 통화할 때나 영상 통화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딱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WAN 환경에 연결되는 회선이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인 경우에 이런 것들을 얘가 스스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SLA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다음 회선으로 넘겨서 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 이 SLA가 왜 위반이 되었는지, 왜 뭐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하이라이트해서 바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아침에 지멘스 쪽에서도 발표를 해주셨는데 저희 아루바와 지멘스는 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멘스에서 보유하고 있는 스케일런스 장비들이라든가 이런 여러 장비들과 저희 아루바 솔루션과의 연동이 지금 되어 있고요. 일부는 저희 아루바 AP나 이런 부분들이 지멘스에서 OEM으로 해서 판매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루바 솔루션 IT 환경에서 모바일 오피스 환경에서는 아루바 제품을 사용하는 거고요. OT 환경에서는 지멘스 제품을 사용해서 이런 부분들을 서로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서로 데이터가 연동돼서 유기적으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저희는 지멘스와 지금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프로텍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루바에서는 네트워크 벤더이긴 하지만 이 보안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프레임워크가 아루바 360 시큐어 패브릭이라는 프레임워크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루바의 하드웨어들, 스위치라든가 액세스 포인트들이 시큐어 코어라는 그 이름 하에 하드웨어 인프라스트럭처들이 다 보안 기능들을 내장을 하고 있고요. 그 위에 클리어패스라든가 인트로스펙트라는 보안 솔루션들이 이 부분들을 또 소프트웨어적으로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와 이제 에코 파트너십을 맺은 여러 가지 아크사이트라든가 맥어피, 팔로알토, 체크포인트 이런 여러 벤더, 보안 벤더들과 또 협업을 해가지고 이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넥트부터 프로텍트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물리적으로 우선적으로 디바이스가 연결이 될 거고요. 그 디바이스가 연결됐을 때 통신 경로들이 다 암호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말들, 연결된 단말들에게서 각 고유의 롤을 부여를 하게 되는 거죠. 저희는 대부분의 롤 베이스로 움직이게 됩니다. 역할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이 단말이 연결되었을 때 어떤 단말인지에 대해서 IP나든가 맥 주소 기반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로 하는 거죠. 그래서 임직원의 노트북이냐, 임직원의 스마트폰, BYOD 스마트폰이냐, 아니면은 회사가 지급해준 PDA 폰이냐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나씩 부여하게 되고요. 그 역할에 맞는 보안 정책들을 어사인을 하게 되고 그 어사인된 보안 정책들을 각 컨트롤러라든가 스위치 단에서 통제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해줄 수 있는 게 저희 클리어패스라는 장비인데요. 클리어패스는 우선적으로 단말이 네트워크에 접근했을 때 프로파일링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에 접근했을 때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지고 이 단말이 스마트폰인지 아니면 PC인지, PC면 윈도우인지, 맥인지, 리눅스인지 이런 부분들을 프로파일링 해가지고 정보를 가지게 있게 되고요. 추가적으로 내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컨텍스트 정보들, 예를 들면은 내가 시간 몇 시에 접속했는지, 무슨 요일에 접속했는지, 그다음에 어디에서 접속했는지, 위치, 시간 이런 부분들, 장소까지도 다 조합을 해서 이 사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접속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프로파일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온 정보들 그
인증된 정보를 갖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갖고 그럼 이 사람이 어느 사용자다라는 것까지도 아이덴티티 식별을 하게 되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포스처라고 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컴플라이언스 회사에서 지정한 보안 컴플라이언스가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준수를 하고 있는지 혹시 내가 취약점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단말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 얘가 스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과했을 때 네트워크에 붙게 해주는 거고요. 그에 맞는 네트워크에 붙게 해주는 거고 그 중에 뭔가 문제가 있다면은 격리된 네트워크에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아예 네트워크의 인증을 끊어버리거나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앞에서 발생된 그 역할을 갖고 어떻게 정책을 내리느냐? 내가 유선이든 무선이든 상관없이 내가 접속한 방식과 그 다음에 컨텍스트 정보들을 갖고 이 사용자는 임직원의 노트북, 임직원의 PC이기 때문에 우리 인트라넷에 접속이 가능하다라는 내가 폴리시를 미리 세워놓는다면 아까 앞서 발생됐던 그런 역할을 갖고 내가 굳이 매번 방화벽에다가 룰을 넣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역할 기반으로 정책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걸 저희가 이제 다이나믹 세그멘테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존의 무선 환경에서는 무선 컨트롤러가 무선 AP들과 그 다음에 AP에 연결된 단말들을 제어를 했습니다. 하지만 무선에서는 그러면 컨트롤단에서 중앙 집중해서 관리가 됐는데 유선은 그렇지 않고 따로 놀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무선과 유선 관리 포인트가 늘어났다는 점 때문에 이제 아루바에서 생각한 방식은 그러면 스위치의 유선 트래픽들도 다 컨트롤러 쪽으로 집중을 시키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각 액세스 스위치들이 컨트롤러에 터널링을 맺게 되고요. 그래서 모든 유선 사용자들도 컨트롤을 통해서 아까 통합적인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선에서 받던 정책을 똑같은 PC를 갖고 유선에 연결을 해도 같은 정책을 받아서 그런 똑같은 ACL 접근 정책을 가져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보안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비즈니스 컨티뉴스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할 텐데요. 우리가 스위치 이중화, 가용성 때문에 이중화를 하고 3중화를 하고 4중화를 하게 되는데 저희 HP 장비 같은 경우는 HA 클러스터링이 논스톱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의 장비가 죽더라도 아니면은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하더라도 사용자 붙어있는 사용자들은 끊어짐을 느낄 수 없이 그냥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몇 번의 시연을 다른 세미나 같은 데서 저희 아루바 세미나에서 보여드리긴 했는데 스카이프나 아니면 페이스 통신 같은 경우들을 실제로 실시간으로 시연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 컨트롤러를 죽였을 때 이 통화가 끊어져서 다시 붙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똑같이 영상 통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시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역시도 똑같이 펌웨어가 업데이트 되더라도 하나의 데이터 손실도 없이 이 부분들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보안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멀티존이라는 약간 망분리 기술인데요. 우리가 유선으로 망분리를 할 때는 이제 스위치들을 똑같이 인프라를 두 배로 구성을 하게 되는데 무선으로 망분리에 대한 부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AP가 두 개의 SSID를 방사를 하게 되고요. 그 SSID 어떤 SSID 접속을 하냐에 따라서 백단의 다른 인프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가 업무망이라고 하고 아래가 인터넷망이라고 했을 때 AP는 단순히 하나이고요. 내가 업무망 SSID를 붙었을 때는 업무망 인프라를 타고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내가 인터넷망 SSID를 타고 붙었을 때는 인터넷망 인프라에 붙어서 접속을 하게 되도록 이렇게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AP는 최대 5개까지의 가상 AP가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럼 5개의 서로 다른 인프라를 연결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통신공사라든가 이런 부분 없이도 이런 망분리가 또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바이스 인사이트라는 제품이 또 있는데요. 우리가 IoT 단말들이 지금 점점점 연결이 늘어나면서 문제가 뭐냐면 프로파일링 하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내가 네트워크에 어떤 단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제 식별하기가 어려운데요. 왜냐면은 우리가 그냥 기존의 방식 DHCP 핑거프린트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맥 주소 OUI 값이라든가 아니면은 SNMP 게더링으로 했을 때 정보가 얻어지는 거는 기본적으로 IoT 단말들을 게더링하게 되면 그냥 라즈베리 파이, 뭐 리눅스 머신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 IoT 단말들의 세부적인 기능들을 알 수가 없는 건데 저희 클리어패스 디바이스 인사이트는 이 안에 머신러닝 엔진이 돌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IoT 단말이 어떤 통신 패턴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누구랑 통신을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세부적인 패킷들 정보들을 다 확인을 해가지고 이 단말은 CCTV다, 이 단말은 뭐 어떤 공장 머신이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가지고 하나의 대시보드 형태로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시성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보안 정책을 세울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장비는 IoT 단말이고 어떤 IoT 단말이기 때문에 어디에 접근이 하고 어디는 접근을 못하고, 이런 부분에 또 보안 정책을 또 세울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컴퓨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루바는 HPE와 같이 조인을 하게 되면서 이제 HPE 회사에 들어가 있는데요. HPE에 있는 엣지라인이라는 서버가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IoT 관련된 서버입니다. 그래서 공장이라든가 이런 산업 환경에서 굳이 예전에 데이터 센서들을 받아서 데이터 센터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공장 내에 설치해서 일반적인 기본적인 데이터 분석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엣지라인 서버들이 있는데요. 그 엣지라인 서버와 그다음에 저희 아루바의 네트워크가 같이 결합을 해서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는 로케이트에 대한 부분입니다. 로케이션 서비스, 아까 제가 챌린지 3개를 말씀드렸을 때 두 번째가 로케이션에 대한 문제였죠. 그래서 위치 기반 서비스, 어떻게 아루바는 그럼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 안정적으로 실내에 어떠한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를 설명드리면, 저희는 블루투스 기반의 태그를 통해서 위치 기반 서비스 두 가지 방식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길찾기에 대한 부분을 제공 우선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내가 위치에 대한 그 상대방이 아니면 내 자산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 추적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그 근처로 갔을 때 알림을 푸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길찾기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은 어떤 장비가 고장이 나거나 에러가 발생했을 때 그 엔지니어가 그 자리로 바로 갈 수 있도록 바로 안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서비스를 제공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트래킹을 통해서 이 외주 계약자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언제 이 사용자가 들어왔었는지에 대한 기록들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들은 내가 블루투스 기반으로 BLE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뭐 사용자가 동시에 여러 명이 들어온다 한들 상관없이 다 그런 부분을 기록해서 체크가 가능합니다. 이 메르디안, 이 아루바의 메르디안 솔루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위치 기반 서비스를, 이 자산 추적 솔루션은 이 아루바 태그가 있게 되고요. 그 태그를 센싱할 수 있는 저희 AP 또는 BLE 센서를 통해서 아루바 메리디안 서비스 쪽으로 던져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 여러 가지 또 다른 서비스들을 연결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거는 저희 어플리케이션 쪽의 서드 파티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SDK라든가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API 정보를 가지고 또 다른 데이터들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회의실에 안내 서비스도 가능할 거고요. 아니면은 가지 말아야 될 공간에 들어갔을 때 뭐 알림을 띄워준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또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작업자 헬멧에다가 이런 태그들을 붙여놓는다면 이 태그를 가진 작업자가 들어가지 말아야 할 공간에 들어갔을 때 아니면은 특정 시간을 넘겼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람을 띄워주거나 관리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식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굳이 아루바의 메리디안 솔루션으로 사용하실 것이 아니라 아루바에서 제공하고 있는 API를 통해 가지고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솔루션과 붙여 가지고 연계하실 수도 있는 부분들이 가능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매니징인데요. 우리 저 아루바 솔루션들의 하나의 포트폴리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맨 아래에 있는 저희 하드웨어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 소프트웨어 솔루션들,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저희 서드 파티에 대한 파트너십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이 API 통신, 저희는 아루바는 우선적 기본적으로 오픈 API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제품들의 API가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장비든 아니면 소프트웨어든 그리고 다른 서드 파티와 연결할 수 있도록 API를 다 제공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수 있도록 관리를 쉽게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클라우드 아키텍처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일부는 온프라미스로 제공하고 있지만 이 부분들이 바로 또 클라우드에 버추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그런 소스 코드 기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온프라미스라도
바로 클라우드 쪽으로 이식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퓨처 로드맵을 또 그리면서 아루바의 제품들이 지금 클라우드로 하나씩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에 대한 부분 중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네트워크에 붙어 있는 이 여러 가지 단말들에 대해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네트워크상의 이슈가 없는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할 때 NMS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할 텐데요. 근데 NMS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이런 부분들을 비교하고 분석해서 프로액티브하거나 프리액티브한 그런 정보들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라면 네트워크 쪽에 어떠한 이슈가 발생해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약간 일기예보처럼 이런 예보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은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아예 커맨드를 이렇게 바꿔보시라, 컨피그레이션을 이렇게 바꿔보라는 레커멘데이션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네트워크 인프라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서 제공할 수도 있고요. 사용자 관점에서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모든 네트워크 기반의 솔루션들은 네트워크 인프라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 관점에서 우리가 네트워크 인프라는 너무나 멀쩡해서 맨날 네트워크가 안 돼요라고 IT 팀에 얘기해도 괜찮은데요? 멀쩡한데요? 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럼 사용자 관점에서 네트워크를 다시 바라보는 그런 솔루션도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유저 익스피리언스 인사이트라는 솔루션인데요. 이 케이프 센서를 가지고 이 하나의 센서가 하나의 클라이언트처럼 동작을 해서 DHCP 패킷도 받아보고 DNS 쿼리도 날려보고 아니면 인프라적인 부분들을 하나씩 다 체크를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프라 쪽 네트워크 인프라 상에서는 문수가 없더라도 여러 가지 간섭이라든가 뭔가 이슈로 인해서 사용자가 장애가 있을 때 어떤 쪽에 문제가 생겼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센서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좀 더 네트워크에 대해서 끊임없이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모바일 퍼스트 에코시스템이라 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에코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서드 파티 업체들과의 연동을 위해서 API를 다 제공하고 있고요. 그런 글로벌 업체들과 함께 이런 부분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항상 어떠한 인프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트워크가 가장 기본적으로 되고 그 위에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세워질 것 같은데요. 이제 새로운 IoT 환경으로 내려갔을 때 그러면 과연 그 인프라가 IoT 환경들을 제대로 받쳐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실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루바가 제공했던 5가지 키워드를 좀 생각해 주시고 만약에 우리 회사 환경에서 뭔가 IoT 플랫폼을 좀 고민한다면 아루바 제품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